세계 최고의 인맥을 쌓은 사람은 누구인가? 앨런이 무너지고 몇 달이 지난 2002년 컴퓨터 과학자 조나단 아브람스가 세계 최초로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인 프렌즈트를 창립했다. 프렌즈트는 사람들에게 온라인상에 자신의 프로필을 올리고 인맥을 널리 알릴 기회를 제공했다. 이후에 약 2년에 걸쳐서 링크드인, 페이스북 등이 등장했고, 이를 통해서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각자의 인간관계와 평판을 알게 되었다. 2012년 현재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10억 명 정도가 페이스북을 이용한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10% 이상이 페이스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다. 심리학자 벤저민 크로저 그리고 웹스터 딜러는 소셜 테이커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소셜 네트워크는 항상 존재해왔다. 그것이 폭발적으로 활성화하도록 인터넷이 가상 공간을 제공한 것이 최근일 뿐이다. 일상적이고 지루한 대화를 떠나서 일상의 사람을 만나거나 정체적인 혁명을 선동할 수도 있다. 온라인 연결망은 옛 시대의 세부적인 특징을 모방한 산물이다. 기술혁명이 일어나서 전화나 이메일 정보를 교환하고 자동차와 비행기로 여행하기 이전의 사교 모임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서 유대가 긴밀했고 경계가 분명한 집단이었다. 그 닫힌 사회에서 사람들은 쉽게 평판에 관한 정보를 얻고 그의 행동을 발견했다. 그러다가 교통과 통신수단이 발달하고 인구가 급증하면서 전부 다 인간관계가 분산되고 익명성이 확대되었다. 동시에 평판과 그의 행동이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이것이 키네스레이가 자신을 그토록 잘 감출 수 있었던 이유다. 그가 한 장소나 조직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마다 늘 연락이 쉽게 닿았던 것은 아니다. 또 새로 만난 사람들이 그에 관해서 풍부한 정보와 평판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앨런 내부에서 그의 즉흥적인 행동을 유튜브에 올리거나 트위터로 전파할 수도 없었다. 구글에 쉽게 연동시킬 수도, 블로그 혹은 회사 인트라넷에 익명으로 정보를 누설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테이크가 기부인 척하며 사람들을 속이기가 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지금은 누구를 만나든지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거나 인간관계를 추적해서 그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테이크를 찾아내는데 반드시 회사 윤리보고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의 행동은 소셜 네트워크 프로필의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넘쳐 흐른다. 사진은 물론 단어 같은 작은 단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준다.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범한 사람도 페이스북 프로필만 보고 테이크를 가려낼 수 있다고 한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그들이 모르는 사람들의 페이스북 주소를 알려주며 그중에 어떤 사람이 이기적일 것 같은지를 평가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결과 실험 참가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테이크를 가려냈다. 테이크가 올린 정보는 자화자찬에 자기중심적이고 자만심을 강하게 드러낸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화 속에서 테이크는 누가 자신을 크게 칭찬하는 추천서를 써줄지 가려낼 줄을 안다. 요즘에는 누군가의 평판을 물으려고 그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 전화를 걸 필요조차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기 힘들 정도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신의 인간관계와 평판을 어디에서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세상에서 테이크가 지속적으로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렇겠네요. 자, 그가 최고의 인맥을 쌓을 수 있었던 비밀이 뭘까? 리프킨은 2011년 포천이 선정한 전세계 유력 인사 640인가 가장 많이 연관된 인물이다. 델 컴퓨터의 억만장자 창립자 마이클 델, 링크드인의 CEO 제프 와이너 같은 유명한 인사도 리프킨의 상대가 되지를 못했다. 나는 스타트랙을 사랑하고 철자 바꾸기에 집착하며 소프트웨어만 아는 그 수줍음 많은 개짜가 페이스북, 넷스케이프, 트위터, 플리커, 하프닷컴의 창업자들을 포함해서 엄청난 인맥을 쌓았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다. 애덤 리프킨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인맥을 쌓을 수 있었을까? 그는 진실한 기부로 행동했다. 내 인맥은 천천히 구축되었습니다.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일상생활의 소소한 부분에서 친절한 행동과 태도를 지속하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인맥이 구축이 된 것입니다. 1994년부터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관리해온 리프킨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온라인상에서 빚어지는 충돌을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예를 들어서 조이스바가 또 랭크를 창립해서 페이스북과 마이스페이스 이용자 3,600만 명 이상이 5억 회 이상 사용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것은 큰 인기를 끌었지만 리프킨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당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수천만 명이 사용한다면 이제 뭔가 의미 있는 일, 즉 세상을 바꿀 만한 일을 할 차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더 많은 사람이 남을 돕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는 랭크를 그만두고 창업 노하우를 폭넓게 안내하거나 기술자와 사업가를 더 큰 회사 사업가와 연결해주는 등 봉사활동에 전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서 리프킨과 조이스 박은 2005년 사업가가 되고자 하는 기술자에게 교육적인 조언을 해주는 전문가 네트워크 106마일을 설립했다. 여기에서 5,000명 이상의 기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 달에 2번 만나서 서로 배우며 성공을 돕는다. 다른 사업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조언을 해준다고 유혹했습니다. 돈을 내고 조언을 받는 것보다도 쓸모없을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라고 리프킨은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혼자 말처럼 덧붙였다. 그래도 남을 돕는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남을 돕는 것은 블로커 창업자는 그때 번 돈으로 도산을 면했고 이후 트위터의 공동 설립자가 되었다. 리프킨은 이렇게 회상한다. 당시의 사람들도 에반 윌리엄스의 계약을 체결했고 그는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가 있었지요.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끝내 무엇을 이뤄낼지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평판을 쌓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함께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요. 최고의 인맥을 쌓은 사람을 찾는 포트지 조사에서 리프킨이 승자로 떠올랐을 때 그 이야기를 보도한 제시카 샘보라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어요. 나는 한참 전부터 그와 알고 지냈는걸요. 가상상품과 소셜 네트워크를 조사할 때 누군가 내게 그 사람 얘기를 해주었죠. 현재 페이스북에서 일하는 샘보라는 리프킨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인맥을 완벽하게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출세 기회를 잡으려거나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일은 결코 없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드는 것은 그 마음이 맑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실리콘밸리의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리프킨은 배부는 것이 곧 자신의 껍질을 깨는 자연스러운 길이라고 생각을 했다. 리프킨의 얘기를 들어보자. 수줍음 많고 폐쇄적인 컴퓨터 강의던 내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관념은 별나라 이야기나 다름이 없었죠. 당신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겁니까? 아마 사람들을 만나서 인간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를 찾을 겁니다. 리프킨의 링크드인 페이지에 적힌 그의 좌우명은 세상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그러는 동안에 내가 좋은 향기를 내었으면 좋겠다 이다. 2012년 9월까지 49명이 링크드인에 리프킨을 추천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들이 가장 자주 언급하는 장점은 리프킨이 무엇을 베푼다는 사실이다. 만약에 리프킨이 매체였다면 49명에 대해서 같은 추천사를 올리고 또 가끔은 중요한 주변 인물에 대한 추천사를 자발적으로 올린 뒤에 보답을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리프킨은 받은 것의 5배 이상을 돌려주었다. 그는 링크드인에 2,265명에 대한 상세한 추천사를 올렸다. 사업가 데이먼드 루프는 리프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리프킨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돕는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는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베풀지요. 특히 그는 자신이 남에게 도움이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남을 돕는 데 늘 생각이 몰입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당연히 성공할 것이다. 이 시대에는 기버가 승리자가 된다.